잘 지내셨나요? 황진철 라이브의 황진철입니다. 참 더운 날인데. 네. 좀 덥죠. 예. 이렇게 더운 날 우리들을 괴롭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좀 낭만은 별로 없다. 그쵸? 네. 요로결석이라는 질환이 있거든요. 이 더우면 여기 걸어오면서 얼마나 더웠는지 땀을 많이 흘렸는지 여기 막 옷이 땀범벅이 됐어요. 예. 여기는 좀 그나마 좀 선선해서 행복하게 저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요로결석의 대가십니다. 우리 정석현 원장님 모시고 요로결석 1500년을 사실 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겸손하게 쓰셨어요. 먼저 인사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랜드 비뇨기과 정석현 원장이고, 제가 매번 생각해보니까 지금이 3번째 강의인데 결석 시즌에만 한참 더울 때만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그런 방송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1500개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은 대략 그 정도의 카운트를 했었을 때의 어떤 느낀 점, 제가 느낀 점도 있지만 환자분들한테 조금 해주고 싶은 당부의 말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케이스에 좀 담아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그 밑에 부제로 런친 결친, 요즘 유행하는 줄임말로 좀 써봤는데, 러닝에 미친 자 결석 치료에도 미쳤다고 했었는데, 제가 속히 말하는 러닝에 미친 자가 돼가고 있고, 결석 치료에도 한번 미쳐 있는지 좀 되돌아보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도 조금 담아서 이렇게 좀 재밌게 일반인들이 환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런친, 결친 우리 정석형 원장님 모시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결석이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소변을 만드는 신장, 그리고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 그 사이에 좁은 통로인 요관에 있는 돌이 껴서 소변의 흐름을 방해하면 그게 이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요로감염과 신부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질환이고, 항상 이 여름철에 더울 때 돌의 대부분이 형성을 하고, 그 만들어진 돌이 가을에 내려올 수도 있고 겨울에 내려올 수도 있고 언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통증 발생 시기는 다 다르죠. 치료는 뭐 이전에도 여러 번 다뤘겠지만은 체유충격파 세석술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치료가 있고, 돌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약물요법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개인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연성 요관경 내시경 수술, 만능이죠. 못하는 곳은 없고 못 찾는 돌은 없듯이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 외에 뭐 다른 수술법도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상태에 따라서 항상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수년간 체외충격파보다 내시경 수술을 더 많이 진행했는데, 제가 뭐 돌만 있으면 수술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근무 특성상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더 오래 있었고, 그때는 이제 로컬에서 올 수 있는 개인 병원에 있을 수 있는 환자보다는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못하는 케이스들을 주로 이제 수술하다 보니까 저만큼의 케이스가 좀 쌓여서 있었고, 그거를 이제 주로 종병에 있을 때보다 현재 개인 클리닉에 있을 때 느낀 점 위주로 강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뭐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석 치료의 정답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통증, 여러 가지 시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조금 필요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수술 케이스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환자분들의 나이, 성별,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어떤 치료가 좋다, 이 정도는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어떻게 차선책이 이렇게 좋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 편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잠깐 죄송한데 저희가 오용도님한테는 인사를 드리고, 네. 예, 이제 오용도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즐겁게, 뭐 전혀 무덥지 않습니다. 즐겁게 강의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용도님. 그래서 이제 요로결석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돌을 꺼낸 사진을 환자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럼 실제 환자분들이 돌이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아프겠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돌이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보이면 진짜 돌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분들마다 생성 시기와 위치, 그리고 크기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좀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런친 결친했는데, 러닝 중독, 요즘 러닝 정말
유행이고 불과 제가 지금 입문한 지 2년 하고 한 2, 3개월 됐는데 작년에도 꽤 많다고 했는데 올해는 정말 러너들이 정말 많이 는 것 같고 뛰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중독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트랙만 봐도 심장이 뛴다든지 뭐 꺼내지도 않았는데 러닝 이야기만 한다든지 빨래가 뭐 러닝복이 더 많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한 7가지 여기 12가지 중에서는 뭐 경조사 빼고 러닝복 입고 다닌다는 건 해당하진 않고 이렇게 보면은 거의 8가지 정도가 해당해서 중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 정말 하나도 없어요. 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꼭 다 모두에게 필요하거나 맞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놀랍게도 근데 하나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제가 정말 러닝에 미친 자인지 한번 봤는데 25년에 참가한 대회 배번과 메달이고요. 이게 1년 마일리지가 2,600에서 2,700. 지금 7월달 지난주에 만든 동영상 이게 슬라이드라서 그렇지 여기다가 더 더하면은 한 2,700~800km는 1년에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맨날 이렇게 뛰기만 하는 사의 기록도 미쳐 있는지도 한번 보는데 작년에 이제 나간 대회 기록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는 이제 미친 짓이죠. 게다가 뛰는 페이스의 기록은 10km에 40분 8초, 하프 기록은 12716, 풀 기록은 3시간 12분 45초. 뭐 이 정도면은 기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그러네요. 이제 이 기록은 이제 러너들은 어떤 기록이구나라는 걸 아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잘 모르는데 이 정도면은 그 러닝머신 기계에서 시속 15로 해놓고 40분 이거는 한 14.5 정도로 해서 1시간 반 14 정도 초반으로 해서 3시간 정도를 계속 뛰어야지만이 저기 지금 풀코스 중에 네. 저게 정석현은 저거잖아요. 황진철은 어떻게 되냐면 저게 3일 12시간 45분이 될 거예요. 그 정도까지 교통통제를 못해서 아마 앰뷸런스를 타게 될 거예요. 대단하시다. 야.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 오늘 내용들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어떤 사유로 수술을 원하셨거나 저희 병원에서 추천받은 후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 그리고 이런 결과 이런 것들이 환자에게 진정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결석 치료 특히 수술에 왜 미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조금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이나 요관경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많이 갑니다. 42세 여자분이셨고 좌측 옆구리 통증하고 혈뇨로 대학병원 응급실. 요즘에는 복통이 있거나 그러면은 대학병원에서 CT를 보편적으로 찍고 결석 진단을 쉽게 합니다. 근데 이까지는 쉬운데 그 다음 진료에 대한 큰 공백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수술을 원한다. 거기 있는 선생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수술을 원한다고 했는데 수술이 이제 2주 후에 예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증이 조절돼서 집에 가셨다가 또 다음 날이나 다음 날 또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갔지만은 수술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다시 통증 치료만 하고 귀가하고 이제 여러 번 치료하다가 안 되겠다. 2주간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가능한 병원을 검색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CT상에서는 이제 좌측 신장의 상부 소변이 내려가서 방광으로 모이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돌이 이제 이 돌이 되겠고 신장에도 아주 작은 2~3mm짜리의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파쇄를 하고 여기 있는 돌을 꺼낸 다음에 이렇게 굽어지는 연성 내시경을 넣어서 아래쪽에 있는 돌까지 다 꺼내서 이렇게 치료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면 이제 수술을 원하시는 분은 제가 굳이 수술을 추천하진 않아도 환자분의 수술, 요관경 수술이라는 원하는 정확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환자분은 왜 수술을 원하셨냐? 7년 전에 요로결석의 과거력이 있는데 파쇄술을 2개월 동안 1주 간격으로 여러 번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할 때마다 통증 그리고 그 생각할 때 파쇄할 때 소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제한된 공간. 그리고 막상 또 결석 다 빠졌는지 하면 또 얼마 안 깨지면 또 실망.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이렇게 해서 하게 됐고 그러니까 환자분이 원하는 케이스고 이런 분들은 종종 있는 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바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수술 후에는 요관 부목이라고 지금 뭐 요관경 수술하고 나면은 가장 저게 힘들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환자분들이 저걸 힘들어서 요관경 수술은 고민이다 하는 분들이 많은 요관 부목에 의한 방광 자극 증상이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적응 후에는 편해졌고 한 번의 증상을 유발하는 요관 결석과 예. 미래에 크게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신장 결석을 해결해서 만족하고 가셨고요. 환자분은 특이하게 물을 2리터 이상 섭취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돌이 재발할 확률은 많지 않은데 봅시다고 했는데 자세히 물어보니까 2년 전부터 본인이 누가 공복 시에 소금물을 이렇게 120cc 정도 마시면 좋다고 해서 그래서 히스토리를 해서 이 습관은 조금 하지 않고 그냥 수분 섭취만 열심히 하시고 추적 검사하기로 해서 만족하셨던 분입니다. 원장님, 제가 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요. 수술 이후에 요관 부목을 하는 이유만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 설명드리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죠. 어차피 수술은 마취하고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이제 수술 끝나고 마취가 깼었을 때 어떤 내 몸에 들어있는 관에 대한 건데 요관 부목이라고 하는 거는 돌이 빠졌었을 때 어떤 공간에 돌이 없으면은 막힘이 없으니까 소변이 이렇게 하수구에 있는 그런 거 같이 배관을 타고 쭉 내려간다는 느낌이지만 막상 수술 부위나 돌이 빠진 부위에 붓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후에 통증이 더 심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석들이나 어떤 찌꺼기 그리고 그 붓기가 가라앉는 기간 동안에는 부목을 넣어 놓는 게 수술 후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아울러 이제 심기능 회복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관 끝이 방광 안에 닿으면은 소변을 방광 안에 다 비웠는데도 그 관 끝이 방광에 닿으니까 뭔가 다 본 것 같지 않고 봐도 조금 자주 마렵고 이런 증상들의 이제 자극 증상, 빈뇨 증상이 있는데 저것도 태어날 때 약물로 그것까지 감안한 약을 주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이제 52세 남자분이고 5년 전에 결석 진단 후에 최근 검진 시 결석이 점점 커진다. 그리고 신장의 붓기도 심하다. 그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앞에는 이제 내시경을 원해서 오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 남성분이고 치유 충격파를 돌이 이렇게 큽니다. 척추뼈 한 마디 절방에서 우리가 아몬드 크기 이상을 1cm 이상이라고 하는데 한 1.2cm 정도 되는 아주 큰 돌이었고 환자분은 이제 저는 이제 처음부터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깨보자라고 했었는데 2번 정도 시술을 했는데도 여전하게 똑같은 위치,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있어서 내시경 수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보면 조그만 가루 같은 것들 윗부분이 조금 깨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2회 후의 사진에서 변화가 없었고 초음파를 보니까 신장이 이렇게 소변을 만드는 조직인데 이렇게 소변이 꽉 차 있는 수신층 그리고 이렇게 신장 안에도 돌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돌이 이렇게 보이고 레이저링을 해서 부서뜨린 다음에 이렇게 조금 꺼내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환자분들이 많이 이분은 아파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이제 아프지 않는 돌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막혀 있기 때문에 신장은 반대편에 있는 병변이 없는 결석이 아닌 쪽의 신장에 대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소변이 만들어지지가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통증이 없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수신증을 했는데 통증이 없는 결석은 오래되고 뭔가 병변이 있을 것 같고 나중에는 무기능신으로 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가장 긴장하는 게 아프지 않는 결석이죠. 그렇죠. 아프면 차라리 나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왜 세석술을 고집했냐면은 이전에도 세석술을 했었을 때 한두 번 하면 또 깨지고 이번 할 필요도 없고 수술이라는 번거로운 그런 거에서 이제 좀 해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환자분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크기가 일단은 너무 크다. 2번 정도 했는데도 요 정도면은 2번 정도 했는데도 요 정도면은 거의 뭐 한 서너 번 이상 더 추가로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문제는 아프진 않아도 이렇게 수신증 아까 황진철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신증이 지속이 되면 신장 기능이 이제 점점 무기능식으로 간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없는 수신증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좌측에도 아주 작은 돌들이 있기 때문에 1타 2피 약간 그런 개념으로 환자분한테 좀 수술을 했고 그 환자분은 수술하고 뭐 일단은
50대 남성 시크합니다. 어. 그래서 아주 고맙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제가 이제 환자분의 식습관을 물어보고 다음 재발할 때는 어떤 게 좋겠냐. 그래서 본인은 뭐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게 하고 하나인 경우 작을 때는 파쇄술 하시고 돌이 2-3개가 넘고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내시경도 치료 방법의 하나의 선택지로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린 케이스입니다. 네. 네. 저 사진이 지금 수술 이후에 요관 부목을 네. 넣어놓은 사진이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있고 아까 수술 전에 있는 하얀색 예. 결석은 사라졌네요. 네네네. 이야, 대단합니다. 이제 아까 2번째 케이스와 원장님이 궁금하신 그 질문 내용하고 똑같은 비슷한 케이스인데 통증이 없는 수신증이 심한 환자입니다. 이분도 52세 남자분이고 4년 전부터 검진을 했는데 이제 결석이 진단이 됐습니다. 크기가 작으니까 경과 관찰하자고 추천을 받아서 비뇨기과에는 오진 않았고 이제 이게 24년 케이스인데요. 24년 7월에 검진을 했더니만 소변도 탁하고 염증, 이렇게 적혈구와 백혈구가 많이 나오고 신장 기능, 그러니까 크레아틴 수치에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비뇨기과를 가봐라라고 추천을 받은 거죠. 그 초음파를 보니까 신장의 이런 두께, 이게 이제 외피 피질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전부 다 이렇게 거르는 장치를 하고 있고 하얀색 수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몸에 있는 깨끗하게 걸러진 혈액을 재흡수를 해서 순환하는 데 쓰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하얀색 조직이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까만 소변이 이렇게 차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수신증이 심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야 되는데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소변에 뭔가 검출이 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졌으니까 이상한가 하고 이제 그 소견만 듣고 비뇨기과를 온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1.6cm 정도의 돌과 신장에 이런 돌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파쇄술을 원한다. 저는 신장 기능이 위험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해보죠. 그랬는데 파쇄술을 원하셨습니다. 1차 파쇄를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 그래서 이분은 다행히 그래도 2차까지 가지는 않고 설득한 끝에 수술을 해서 이렇게 해서 꺼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흐리게 보이지만 요관 부목이 이렇게 들어있고 영상은 거의 보이지는 않죠. 그렇게 해서 치료를 마쳤는데 이분이 4개월 후에 추적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하얗게 또 돌가루가 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식습관하고 제가 여쭤보고 3개월 만에 저런 돌이 생길 확률은 많지는 않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 했었고, 그래서 초음파를 보니까 여전히 수신증도 있고 이전에 있었던 부위에 이렇게 하얗게 돌가루들이 보였습니다. 환자 사정상 일단은 파쇄술 해보겠다. 지난번보다 크기가 작으니까 해서 파쇄술을 했는데 여전히 돌은 배출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내시경 수술을 한번 2차. 이거는 이제 절석술이면서도 왜 저기에 다시 돌이 꼈는지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다이아그노스틱 URS라고 해서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요관이라는 이 공간에 가이드와이어라고 하는 0.3mm 정도 되는 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요관이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핀포인트 같이 좁아지는 그런 부위가 보여서, 그래서 이 부위 위쪽으로 찌꺼기들이나 침전물이 쌓이다 보니까 돌이 형성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돌은 저 부위를 확장만 하니까 모래가루 같이 우르르 다 빠져서 저게 이제 좁아진 협착증이 원인이었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관을 넣은 다음에 풍선으로 확장, 심혈관 우리 이제 막혔을 때 확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관 확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붓기도 이렇게 빠지게 되고 통증도 좋고, 이분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검진 초음파 가지고 와서 저하고 이제 상의. 뭔가 좀 심해지면은 어떤 협착이 재발하지 않은지 추적 검사. 2달 전에도 오셔서 이렇게 보고 했던 환자입니다. 이거 아주 멋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신증이 심한 환자인데 아까 궁금하셨던 수신증이 심한데 의사는 응급이라고 생각하고 환자는 아프지 않으면은 이제 돌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 빠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뿐만이 아니라 돌이 있어서 진단이 돼서 1, 2차를 하고 통증으로 가서 세석을 하고 돌은 다 빠졌는지 모르지만 안 아파서 이제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프지 않는 돌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수신증이 심하면서 통증이 없다면은
반대측 신장이 대부분의 기능을 담당하여 음. 결석이 있는 쪽에 신장 기능이 감소해서 무기능신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50대 50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막히면은 60대 40, 70대 30, 80대 20. 그러다가 이제 95% 5%의 일만 해도 우리가 신장은 한쪽 자녀나 어떤 가족들한테나 또 공유하고 하나의 신장으로 살 수 있듯이 이쪽이 기능을 워낙 안 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이제 단순 물주머니가 되면서 무기능신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신증이 심하면서 아프지 않는 환자분들은 별로 응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비뇨기과 의사들은 그 코스를 알기 때문에 응급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 예전에 그 무기능신,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non-function kidney 되면 그걸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토네프렉톰이라고 해서 무기능신이 특별하게 합병증이 없이 저절로 퇴화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안에 농요, 고름, 그래서 그 어기는 소변이 찔끔찔끔 방광으로 내려와서 계속 반복되는 방광염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제 오랫동안 같은 위치에 막혀 있으면서 여러 번 쇄석술이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요관 협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특이하게도 그 우리가 진흙 같은 타입, 슬러지 타입의 결석인데 얼음같이 결정체가 단단하고 고형이면은 충격을 주면은 박살이 나면서 잘 깨져서 분쇄가 되는데 어떤 젤리, 푸딩 이런 것도 뭔가에 걸리면은 그 친구는 막혀 있긴 하는데 외부에서 충격을 줘서는 깨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돌의 성분의 감염, 세균이라든지 어떤 벽면에 이렇게 막 붙어 있으면서 생기는 협착증과 동반된 그런 돌들은 파쇄를 해도 한마디로 우리가 진흙에다가 어떤 파쇄 충격을 줘서 효과를 보는 건데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면 정확하게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같은 치료로 같은 위치인데 사이즈도 변화가 없는데 3번에서 5번 이상 한다. 그건 원장님들이 추천을 해도 환자분이 한번 고민해보고 다른 진단을 받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그러니까 안 아프다고 꼭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무기능신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혈뇨 같은 경우도 왜 통증이 있으면 차라리 괜찮고 맞아요. 통증이 없으면 우리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아, 똑같네요. 네네. 우리가 금순방님께서 요로결석 수술 국민 여러분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어볼까요? 네. 그다음 케이스는 이제 신장 낭종내 결석인데 신장 낭종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 물주머니, 물혹 이런 것들은 간에도 많이 생기고 신장에도 많이 생기고 뭐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는데 진짜 어려운 케이스인데 네네. 이야, 놀랍네요. 그래서 그런 이 낭종 안에 있는 결석이 이렇게 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46세 남자 환자분이고 오래전부터 결석, 그러니까 다 오래된 돌들이죠. 사연이 있는. 그리고 이제 내원 3일 전에 혈뇨가 나니까 환자분이 이제 내 신장에 있는 돌이 내려왔나 보다 하고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이렇게 가서 CT를 좀 찍었습니다. CT를 찍어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돌은 위치는 거의 변화가 없고 아주 조그만 돌이 요관에 꽉 막혀 있어서 이 친구 때문에 혈뇨가 생긴 거고 그러면은 난 통증이 별로 심하진 않는데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라고 고민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을 이제 해서 신장 안에 있는 이 돌까지 치료를 하면은 좋은데 CT를 자세히 보니까 원래 이제 여기서 소변을 만드는 조직이고 신장 안에 있는 돌도 이런데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리날 펠비스라고 하는 신우에 위치한 돌인데 조직의 안쪽에 이렇게 좀 파묻혀 있는 돌은 들어가서 못 보고 나오거나 우리가 신장 조직을 조금 이렇게 가르거나 해서 이제 열어야지 배출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시술은 돌은 꺼낼 수 있지만 출혈이나 이런 게 많으면은 아주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다. 그렇게 했었고 이제 실질 조직이 되게 이렇게 얇아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돌은 신장으로 밀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금방으로 제거했고 아니나 다를까 못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 있는 위치가 중간쯤이니까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뭔가 까만 실루엣 같은 게 보였고 다행히 얇은 막에 의해서 쌓여 있어서 거기를
조금 이렇게 레이저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시커멓게 오래된 돌을 마주했습니다. 레이저를 이렇게 했는데 아주 깨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인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돌이어서 이제 몇 개의 큰 조각들과 함께 꺼낸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PJ라고 하는 곳과 신장에 있는 돌, 이 두 가지의 돌을 꺼낸 환자인데 이제 신장 낭종내 결석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낭종내 결석은 위치 변화 없이 아주 오래되고 단단하고 세석술을 성공을 해도 분쇄가 돼도 나올 수 있는 그렇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배출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 사용할 때도 이제 바깥쪽으로 외피가 얇기 때문에 피질 부위가 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환자분은 이제 검진 때마다 맨날 진단되었던 결석이 제거되어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같은 환자분이라도 같은 오른쪽, 왼쪽 있더라도 위치와 생성 시기에 따라서 결석 성분이 다릅니다. 사진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시커먼 돌이고 요관에 있는 돌은 이렇게 아주 노란색 푸석푸석하게 잘 깨지는 돌이죠. 그래서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는 어떤 치료를 했으니까 그 치료가 좋다. 그렇게 해서 고집할 거는 아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만들어 봤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네네. 대단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잠깐만요. 네. 요거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좀 몇 개 있었는데요. 네. 여기 보세요. 서머님 제 질문 먼저 해결해 볼게요. 응급실에서 신장에 1.3cm 결석이 발견됐는데 통증이 없대요. 그럼 지금 아까 전에 강의를 해줬던 것처럼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이제 1cm 이상의 돌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응급실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라든지 선생님을 만날 확률은 많지가 않는데 1.3cm가 되면은 저게 이제 내려와서 요로에 막혔을 때는 아주 큰 고통 그리고 우리가 파쇄술이라는 것들을 아플 때 시술할 수 있지만 한 번에 끝나지 않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1cm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지켜보는 분들이 70~80%가 좀 넘고요. 다만 내가 이제 국내 같이 의료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는 해외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출국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방에 출장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 때문에 가는 분들은 저 돌을 해결하고 가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돌은 치료를 하는 게 좋은 그러니까 1cm가 넘어가면은 좀 미리 치료하는 게 좋고 아까 지금 수술 케이스들을 보면 다 1cm씩들이 넘어가고 몇 년 동안 알고 있었던 돌들이고 그분들은 결국은 파쇄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수술까지 했는데 지금 저 위치면은 파쇄술을 해보고 안 되면은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파쇄술이라는 시술이 꼭 안 된다는 보장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저는 이제 응급실 가신 이유가 만약에 비뇨학과적인 이유로 가셨다면 조금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다른 이유로 응급실을 가셨는데 우연히 발견된 거라면 좀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1.3cm면은 우리가 뛰거나 활동하거나 하면은 저 돌이 움직이면서 혈뇨라는 이벤트가 있다 없다 몇 번 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또 하나만 더 제가 도소남매님께서 이제 배우자님이 1년 동안 요로결석 3번 걸리셨대요. 물도 하루 2리터 이상 드셨다고 재발을 하는 것. 체질 문제인지 대사 검사를 좀 해야 되는지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저렇게 히스토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1년 전에 처음에 돌을 진단받았었을 때 3개였을 가능성. 그러니까 제거가 되고 또 생기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돌이 서너 개였다가 그 중에 하나가 내려와서 이벤트. 하나가 내려와서 이벤트.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재발의 횟수가 아니라 이미 처음 결정됐었을 때 돌이 많지 않았나 확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사장의 증후군과 결석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편의점이나는 아주 편한 학생들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죠. 저희는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 매점이라는 곳에 가야 되고 나오고 나서도 뭐 어디 먹을 거라고 분식집 학교 앞까지 교문을 나가야지 뭘 해결하고 그런 시절인데 요즘에는 뭐
학교에 편의점이 입점이 돼 있는 아. 학교도 많고 본인 카드인지 엄카인지 아빠 카드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결국 그 친구들이 일반적인 고염식이라든지 아. 탄산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과거에 비해서 비만도 좀 많고 결석 초회 연령들도 조금 빠른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모두 결석이 되는 건 아니고 가족력 중에 요로결석이 있는 그런데 대사장애 증후군까지 동반됐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봐야 되고 체질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소금물 드신 분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결석이 오면은 치료할 때 히스토리 테이킹 몇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물은 얼마만큼 드시냐 체중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커피, 카페인 섭취, 그다음에 이제 탄산, 그다음에 뭐 한약,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 고용량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갑상선에 관계되는 수술이나 먹는 약들 뭐 여러 가지에 의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봐야 되고 수술의 한 가지 장점은 이제 돌을 꺼내서 아까 거즈의 사이즈 측정한 돌 중에 한두 개는 성분 분석을 해서 어떤 성분 그래서 그 성분 분석을 할 때 어떤 특정 음식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고염식의 주의, 수분 섭취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시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리터 이상 마시면 많이 마시는데 그런 체질의 문제 글쎄요. 그것보다는 처음에 많이 생겼는지 아니면은 한번 본인이 대사장애 증후군에 해당하는 질환이 없는지 먼저 판단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설명 중에 제가 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언젠가부터 제 아내가 소금을 막 먹는 거예요. 죽염이라고. 근데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고 탄산 좋아하고 소금까지 드시니까 부디 제 아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바뀌지 않습니다. 소금은 그만 드셨어요. 결석이라는 이벤트가 있으면은 고민을 해보는데 예. 그 습관은 바뀌진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석 잘 생기는 사람들은 커피 한 두어 잔 먹고 물 조금만 마셔도 생기고요. 예. 이제 결석이 생길 수 있는 고위험 모든 것들을 다 있는데도 결석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뜻인 거고 부디 카페인에 늪에서 네. 저같이 허우적거리지 말고 나오시기를 한번. 네, 저도 네, 결석이 아파봤잖아요. 아파본 맞아요.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네, 진짜. 네, 네. 예, 또 한번 강의 듣고 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다발성 결석입니다. 5개. 되게 많죠. 이런 분들. 그래서 이분은 74세 남자 환자분이고 15년 전부터 요로결석 진단 시마다 이 체유충격파 세속술을 했고 정말 죄송해요. 지금 보니까 케이스가 맨 처음 케이스 말고 다 남자분이세요. 네네. 남자분들의 빈도가? 네. 왜냐면은 이제 성별을 봤었을 때 여성분들은 어떤 파쇄술을 하는데 자세나 위치 그리고 하부 쪽에 있었을 때 엎드려서 했었을 때 자궁이나 가까이 있는 곳에도 요관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은 파쇄를 하고보다는 내시경을 수술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작년 강의에 혈뇨와 함께 고령 여성분들 허리 수술하신 분들 위주로 조금 했었고 오늘은 황 원장님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과 함께 저도 보니까 케이스가 남성분이 4명이다라고 했었는데 다 어려운 케이스인데. 네, 다 근데 이제 남성분들이 고집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키워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저렇게 5, 6개씩 오는 분들은 제 환자 중에 딱 한 분 생각나는데 지난번 케이스에도 발표를 한 분인데 그분은 정말 너무 잘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키워오시는 분들은 남성분 뭔가 발표하거나 수술을 해도 뭔가 좀 보이는 분들 저런 분들을 치료하고 나면은 제가 좀 쾌감을 느낀다. 약간 그런 느낌의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할 때마다 파쇄술을 하면은 한두 번 하면 다 깨졌기 때문에 계속 그럽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통증으로 예전에 파쇄술을 했던 곳을 가니까 병원이 이전을 하거나 문이 닫아서 다른 곳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세석술을 했는데 깨지지도 않고 거기에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위치 변화도 없고 원래 돌은 원장님이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크고 많은데 한두 번에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말에
본인이 굉장히 어.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팩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 돌이 5개, 3-4개가 있는데 저거를 한두 번에 하겠냐고. 근데 그렇죠. 이제 밑에서부터 깨자고 해서 여기를 2번 정도 했었는데 깨지지 않으니까 환자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파쇄를 하라고 오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신장 위에서 내려오는 요관에 있던 돌이 다시 이렇게 내려와 있었고 그래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이렇게 요관에 2개가 걸려 있고 다시 자세히 보니까 신장 안에 3개가 있어서 한 번에 5개를 다 치료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시간만 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괜찮을 겁니다라고 해서 이분은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와서는 파쇄술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요관구라고 하는 곳이 세석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뻘겋게 부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구멍보다도 더 잘게 부서져야지 돌이 빠지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시커멓죠. 이런 돌들은 아주 생성된 지 오래되고 단단한 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넣어서 이 돌을 요관 안쪽으로 밀어 넣으니까 하나, 둘, 이 친구 둘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였고 레이저링을 해서 이제 돌을 다 깬 다음에 꺼냈습니다. 그리고 신장에 있는 돌도 이렇게 연성으로 해서 아래 돌 3개 이렇게 돌이 2-3mm 정도나 4mm 정도에 있는 돌은 별도의 레이저링을 하지 않고 바스켓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열매 따듯이 잡아서 꺼내고 잡아서 꺼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돌들은 밑에서 분쇄를 해서 조금 불규칙하게 우리가 사과 먹고 이렇게 줄기 남는 그런 모양으로 이게 원래 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쪼개서 해서 큰 돌들만 있는 거고 신장에 있는 돌들은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꺼낸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저희가 이제 레이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돌이 분쇄되는지 수술방 안에서 이제 있는 사진 제가 하나 골라봤고요. 네.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나온 이게 이제 그린라이트로 나온 게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보면은 저렇게 초점을 맞춰서 타겟팅을 한 다음에 분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먼지 같은 게 휘날리는데 이걸 이제 더스팅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돌이 아까 보였던 부에서 이렇게 파이는 영상이 보이죠. 그래서 쭉쭉쭉 해서 이렇게 분쇄를 하는 과정입니다. 원장님 저걸 보면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제가 사실 이게 하긴 원장님 워낙 대가시니까 저를 편안하게 하시는데 저는 저렇게 편안하게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영상을 준비해서 그렇지 저거는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보시면은 먼지가 막 날리죠. 그리고 환자분이 요구하는 위치에 따라서 저게 이제 제가 내시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호흡할 때마다 움직이는 것도 있고 저렇게 또 넓은 공간에 돌이 이쁘게 있으면은 영상은 좋은데 대부분의 돌은 아주 고약한 곳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관 손상 없이 저렇게 잘 하신다는 것도 대단히 좀 스킬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운이 좋은 거죠, 제가. 네네. 기술이 좋은 거라기보다는. 1500개 이상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때는 제가 석공의 마인드로 그래서 저 레이저는 정의요. 나는 한 손에 망치를 들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레이저링을 해서 최대한 좀 잘게 부서뜨려야지 환자분들이 이제 잘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분석 나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와 환자분한테 봐라 이렇게 돌이 나왔으니까 조심하라고 저희들이 이제 환자들한테 돌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경각심을 좀 가지라는 저렇게 큰 사이즈에 있는 돌은 저렇게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으로 런타임이 2분 정도 지났는데 한 3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돌이 이렇게 어느 정도 조각이 납니다. 제가 기억이 제 지인인데 제 지인의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이거 요로결석 수술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원장님 우리 병원으로 오시게 해갖고 그때 바로 그때 해결하셨거든요. 네네네. 그 기억이 나요. 네네. 그래서 아픈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수술 스케줄은 대부분 이제 잘 금식이 되어 있거나 다른 병원에서 결과들이 좋은 분들은 오전에 이렇게 오시면은 오후에라도 해서 하고 아니면은 그 다음 날이라도 웬만하면 결석 환자분들은 아픈 환자들. 네. 그리고 크게 수술이 급하지 않는 분들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빨리 수술 스케줄을 좀 잡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분쇄가 돼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꺼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잘된 케이스 영상으로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흩날리면서 시야도 잘 안 보이고 돌이 또 튕겨져 올라가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회 중에 마라톤을 하면서 러닝하고 있고 이 경사길이 끝나야지 이 대회가 끝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차분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정말 환자분들이 좋은 의사분을 만나는 것도 큰 행복이다. 라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도 환자도 되게 중요하시죠. 결석은 네. 정말 정원장님 만나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발성 결석이고 한쪽 신장이면은 한 번에 파쇄술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에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5개를 꺼내면은 이보다 더 경제적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15년 전부터 요로결석 3년마다 재발하고 시술해서는 그러면 내가 5번째 재발일까? 아니다. 이미 그때 서너 개가 있었고 그렇게 뉴 스톤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 스톤의 하강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부터는 결석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인이 이제 평생 진짜 돌이 생겼다면은 지금부터가 진짜 재발이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도 있으셔서 비대증에 대한 관리도 하면서 수분 섭취. 우리가 이제 수분 섭취를 잘 못하는 분들 중에 일부는 물을 뭘 마셨었을 때 소변이 불편하면은 멀리. 그러니까 잘 안 마시게 되죠. 커피를 마셨을 때 뭔가에 부담이 되는 분들이 멀리 하듯이 수분 섭취도 나는 이론적으로는 결석이 생기면 안 되니까 물 많이 마셔야지라고 하지만 막상 진료실 나가면서부터는 그냥 똑같은 식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뇨장애가 있는 분들은 배뇨장애에 대한 해결도 하면서 수분 섭취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추적 관찰 중인 겁니다. 예, 원장님. 우리 바오님께서 네. 체중박세수술을 2번 하신 돌 남아있대요. 네. 의견 어떠세요? 계속 할까요? 아니면 내시경술 바꾸는 게 나을까요? 일단 위치 변화가 있는지도 보고요. 돌이 6에서 한 8mm 정도인데 돌이 남아있는데 3, 4mm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파쇄술 계속해도 되죠. 근데 이제 처음 했던 진단 처음에 가셨을 때와 2차 세석한 사진을 보고 본인이 봤었을 때 위치와 크기가 변화가 없다. 이러면은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거다. 돌이 단단하거나 아니면 요관이 꺾여 있거나 협착이 있거나 꼬여 있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시경을 고려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김익성님, 저희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께서 결석이 빠져나왔대요. 근데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시고 잔뇨감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좀 사라질까요? 결석을 그러니까 파쇄술을 하고 빠져나온 후에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통증은 오래가는 증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잔뇨감 때문에 잔석에서 CT를 촬영을 했다. 그러면 CT상에서는 돌이 진단율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결석이 없다면은 다른 빠져나오면서 생기는 방광 자극 증상 일주일 이상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지속된다면은 가까운 비뇨기과에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염증 후에도 방광 자극 증상, 결석 치료 후에도 어떤 이 증상이 결석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 기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케이스들은 다 발표를 했었고 그러면은 런칭 결친 네. 제가 억지로 옛날 제가 달리는 마일리지와 러닝에 미쳐 있는 저와 결석 치료를 연관을 지었느냐. 네.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한번 고려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요도로 시작해서 방광을 지나 요관구를 지나서 결석까지 접근하는 힘든 결석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힘든 결석을 찾는 길은 마라톤 대회 중에 출발선을 지나 시작하는데 오르막 경사부터 시작하는 그런 대회를 달리는 여정과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그러면 돌을 발견하면은 이제 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돌이 크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 호흡할 때마다 움직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지럼증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놀이기구도 잘 못하는데 그런 돌을 보면은 오늘도 쉽지 않겠다. 오늘 40km 대회에 나갔는데 10km부터 다리가 잠겨오면은 남은 30km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지만 이걸 극복하면 환자도 만족할 거고 이제 그래서 자기 체면을 겁니다. 잘하고 환자분도 만족할 거고 그래 대회 뭐 하면 되지 하고 비슷한 마음으로 완주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케이스들을 볼 때 어떤 러닝에 임하는 마음과 함께 결석 치료 내시경 수술 중에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신기한 게
결석 수술하고 돌이 세석되는 순간, 아까 제가 황 원장한테 여쭤봤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근데 저는 이제 돌이 막 깨지면서 분쇄가 되고 뭔가 날리고 결석 가루들이 금가루 같이 보이는 그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쾌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에서 돌이 이제 깨끗하게 치료된 사진을 보면은 러너스 하이라고 러닝하는 사람들이 어떤 달리기 같은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없어지면서 도취감, 성취감, 정신적 안정감이 서지면서 이런 건데, 이제 러너스 하이가 자주 오는 거는 아니고 대회 중에 저게 오면은 아프지도 않고 남들은 막 쳐져서 헉헉거리는데 저는 가볍게 지나갑니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런 마음이 드는데, 결석을 볼 때 어떤 어려운 걸 해결하면은 제가 스톤하이라고 별명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미친 그렇죠. 네, 그런 상태죠. 석공이네, 석공 네. 진짜. 그래서 러닝과 결석의 공통점은 예방적 측면에서 보면은 러닝도 내가 한 달에 뭐 2, 30km, 50km도 안 되는 사람이 대회에 나가가지고 오늘 빵런하면은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호흡이 가파르게 하는 러닝을 빵런이라고 하는데, PB, 프라이빗 베스트, 퍼스널 베스트라고 해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꿈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 섭취가 부족한 자도 결석 재발 없이 지낼 수 있다고 꿈꾸지 마라. 네. 그러니까 러닝에도 포어풋, 미드풋, 힐스트라이드 같은 여러 가지 뭐 어떤 기술이 있는데 결석에도 시기와 관계되는 기술이 있고요. 그래서 러닝도 이렇게 자기가 취미로 뛰고 있지만은 1년에 작은 대회라도 뭐 5km 대회, 10km 대회라도 한번 나가보면은 어떤 기량도 점검할 수 있지만 그 대회에서 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받듯이 결석이 있었던 분들도 1년에 1, 2회 정도 건강검진할 때 혈뇨 나오는지 아니면은 다발성 결석은 제가 예약 날짜를 잡아주는데 그때 오셔서 검사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약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러닝의 초보 단계에서의 마음인데요. 연습량이 많지 않아 대회 참가 시에 부상 위험이 있고 걱정하지만은 완주 성취감이 있다. 이런 건데, 환자 입장에서도 결석은 통증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있지만은 파쇄술이나 수술 후에 결석이 배출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안도감이 있는 거하고 똑같죠. 이런 공통점 억지로 찾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대단한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라토너 풀코스 하는 사람, 풀코스를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이제 마라토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완주까지 길고 험한 여정이 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분들이죠. 그때 이제 이런 완주하고 나면은 기록보다는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결석을 찾아 헤매는 길은 좁고 고불고불하고 뭐 힘들지만은 완수하면은 이것도 아까 말했던 스톤 하이를 느끼는 듯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하는 분들의 몇 가지 주의점인데 7월부터 작년보다는 정말 5월, 6월은 올해는 정말 시원하게 지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뛰어보니까 더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흘리는 땀, 수분 탈수량에 비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7, 8월 달에는 수분 섭취를 넉넉하게 해주는 게 좋고, 잘 뛴다고 이제 막 4, 50km 제가 그때 학회를 제주도 갔다가 올 때 트랜스 제주라는 국제 대회가 있는데 트레일 러닝이에요. 한라산을 넘었다가 내려왔다가 더 돌고 한 50km 이상. 그래서 그분들은 막 24시간 막 이렇게 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봤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러닝하고 나면은 그런 분들은 혈뇨, 단백뇨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품 소변을 봤을 때 거품이 있는데 거품이 이렇게 사그라든다. 그런 거품료는 신경을 안 쓰는데 5분, 10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거품이 남아 있으면은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품료이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 후에 거품료와 혈뇨가 나오면은 꼭 비위관 오셔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 비뇨 내시경 학회, 로봇 학회에서 추천하는 결석술의 몇 가지 인디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결석이 재발하는 경우, 세석술 치료가 어려운 경우, 크거나 다발성인 경우, 상부 요관 및 신장 내 결석이 있는 경우, 오늘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그래서 상의하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제 했던 내용이죠.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 과정 중에 어떤 변화가 없거나 할 때는 의사와 환자가 충분히 상의한 후 해결책을 찾아가야 된다. 제가 이제 느낀 점.
그리고 강조하지만은 저는 이제 수술하는 거는 의사의 몫인데 이제 다시 재발하지 않게 관리하는 환자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치료하고 나면은 환자한테 예방에 대해서 더 좀 설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러닝에서 마일리지를 쌓아서 차곡차곡 이렇게 하면은 좋은 기록이 나온다고 하고 똑같이 결석 환자들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저염식 식습관을 차곡차곡 쌓아가야만 재발 없는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정도 이야기하네요. 어렵지만은 환자한테 설명하고 만족하면은 제가 수술하길 잘했다. 그리고 내가 수술의 베테랑이 되길 잘했다. 라는 이런 스톤 하이를 느끼면서 러닝하는 저의 모습과 수술하는 저의 모습에 억지로 연관을 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야, 오늘 너무 멋있는데. 오늘 뭐 러너스 하이에서 스톤 하이로 넘어갔는데 이 여러 결석으로 고생하셨던 우리 환자분들이라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야, 내가 이 강의를 듣기 너무 잘했다 라는 느끼는 렉처스 하이를 느끼시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금순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만 반복하고 인사드리고요. 제가 잠깐만 다시 나올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났는데요. PD님 계속 질문 좀 내려보세요. 네, 계속 위로. 네, 20대 남자분이신데 이것만 얘기하고 빨리 집에 갈게요. 음경이 발기가 되면 왼쪽으로 성관계할 때 들어가기 힘들게 꺾여 있습니다. 또 발기가 되면 오줌이 항상 마렵고 발기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경 망곡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이분요. 음경이 발기가 됐을 때 왼쪽으로 그러니까 성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는 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성관계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성배우자분의 통증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다만 음경 망곡증은요. 이게 음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휘는 게 음경 망곡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데비에이션, 그냥 기울어진 정도거든요. 진짜 이런 모습인지 이거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보면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기가 됐을 때 성관계가 어렵고 또 배우자분의 통증이 있다면 비뇨기과를 빨리 방문을 하셔라. 20세 남자 배우자분이시죠. 그러네. 너무 어리네. 제가 뭐 소변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꼭 가까운 비뇨기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현철 라이브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